얼마 전 한 인터뷰를 통해 올해 안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성난 민심에 연일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더니 오늘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없애야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고 한 발 더 물러났습니다. 먼저 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확실히 개미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불공평성이 허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 소액 투자자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전면 재개를 어떻게 하냐에 대한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느냐 마느냐에 앞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춘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것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를 키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개인보다 기관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을 계획입니다. 실제로 공매도 조건을 두고 외국인과 기관에 비교해 개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개인은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 갚아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식을 빌렸을 때 잔고로 유지해야 하는 비율 역시 개인이 외국인 기관보다 높습니다. 기관은 예탁결제형과 같은 대형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고 주식 종류와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도 역차별로 꼽힙니다. 제도 개선과 별도로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을 기준금리가 내려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연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섣부른 공매도 재개는 한국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금융기업 건전성에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부실 우려에 공매도가 집중되면 실제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좀 확실하게 다운 사이클로 접어들 거예요. 너무 빨리 내리게 되면은 중앙은행의 정책적인 일관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받을 수가 있어요.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행이 부실하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지금 이런 그 위기감이 있었을 때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국채지수와 MSCI 선진지수 편입 필요성은 분명히 했습니다. 채권시장 지수는 저희가 노력을 하면 올해 늦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편입이 가능할 것 같고, MSCI는 이번 정부 내에 무조건 저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올해 안에 자본시장 선진화와 개인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평평하게 만드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수환입니다. 오늘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관련 내용 외에도 현재 금융시장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시장에서는 2분기 전기요금 동결하면서 한전채가 쏟아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복현 원장이 직접 언급을 또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원장은 올해 이 한전채 신규 발행 물량을 한 자릿수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올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발행된 물량이 한 약 7조 6천억 원 규모인데요. 이 원장 발언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추가 발행은 2, 3조 원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올해 20조 원가량의 한전채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 원장은 여기에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춰서 보고 있는 거죠. 지난해 이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이슈가 있었던 만큼 이 시장의 한전채가 과다하게 좀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 조절을 하지 않겠냐라는 해석도 이 원장 발언에서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 원장은 이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슈인데 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감독 당국의 수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사실 뭐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좀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전체 대출 내에서 이 부동산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좀 그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장은 이 PF 대출 자체만 떼어놓고 본다면 연체율은 분명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한은이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이 PF 대출 연체율의 증가
물가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내다봤는데요. 예. 지금 자료화면이 나갈 텐데 좀 보시면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배 가까이 좀 뛴 모습입니다. 네. 이 추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포럼 현장에서는 이 부동산 PF 대출의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좀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장도 일부 구조 조정이 없으면 이걸 벗어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있다라면서 간접적으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역할은 시장 충격 최소화에 있다면서 모니터링 강화 의지를 또 내비쳤는데요. 금감원은 지난해 PF 사업장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서 또 추리고 추려서 현재 300개 사업장을 내외로 추려서 집중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구조 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 대출 금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좋은 우리들 현실과는 좀 다소 동떨어진 얘기긴 한데 이 당국이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을 하면서 이게 통화 정책을 통한 긴축 효과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금감원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원장은요,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파급 효과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분을 상쇄시킬 정도로 크지는 않다라고 좀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과거의 대출 이자 부담을 이제 100만 원을 또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던 차주가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으면서 뭐 200만 원으로 뛰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은행권의 이번에 이제 지금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금리 인하 지원은 한 180만 원, 190만 원 수준으로 일부 낮춰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좀 예시를 들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해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한 금리가 연 5에서 7%대 정도가 될 겁니다. 최근에 뭐 주담대 금리 하단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 3%대로 또 내려왔다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 각종 우대 금리를 모두 적용받았을 때 최하단 금리인 거고 네. 사실 지금 일반적으로는 한 5% 내외 정도로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를 버텨내기 위한 어차피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인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거를 버텨내기 위한 뒷단에서의 또 지원 역할이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 인하 지원은 올해 3분기까지 정도로 한정된 일시적인 이벤트다라고 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금융당국이 은행 배당에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 이런 비판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원장은 이 손실 흡수 능력만 충분히 갖췄다라고 한다면 이 배당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주주 친화 정책의 어떤 확대 중심은 그 무엇보다 또 중요한 부분임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올해 초에 이 주주 행동주의 펀드의 배당 확대 요구로 인해서 만년 저평가받던 은행주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또 받기도 했었죠. 다만 전제 조건이 있었죠. 바로 손실 흡수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이 원장은 보니까 이 배당을 한 40% 이상 충분히 할 수 있는 곳도 있는 반면에 25%, 27% 그 정도조차도 하면 안 되는 곳들도 있더라라면서 일부 금융그룹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금감원이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셀프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지배구조 감독을 강화하고 뭐 정기적으로 은행 이사회도 만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문제라든지 예. 그리고 또 대형 은행들이 시장을 쥐고 있는 은행권 과점 체제 개편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심은 금융시장 활력 제고에 있다라고 좀 말을 했습니다. 이 원장은 뭐 은행권이 비록 주인이 없는 회사들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리스크를 감내한 대규모 투자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면서 예대 마진이라는 안정적 수익 구조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 모습에 좀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국내 은행권을 보면 지난해 전체 수익의 90% 이상이 예금과 대출을 이용한 이자 수익이었습니다. 사실 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일명 이자 장사라고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물론 이게 또 금산분리 완화 등 일정 부분의 어떤 규제 완화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바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수익의 다양성을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